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스쿨의 김전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드 개요와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 법상으로 집합투자기구라고 통용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죠. 지금 법상으로는 2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와 유사한 개념의 여러 가지 상품이 있고요. 현재 변액보험이라든가 또는 신탁, 또 일임자문과 같은 그런 유형의 다수의 상품들이 펀드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 수익 또는 성과를 돌려드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형태의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펀드의 특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달리 전문가에게 맡겨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맡기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상품의 운용의 결과를 실적을 배당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손실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익이 또는 손실이 가도록 하는, 그래서 투자자 평등의 원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펀드 자산이 실제로 운용하는 운용자의 자산과 분리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전문가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좀 운용이 좀 더 전문가적인 스킬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적은 돈으로도 또 분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돈을 맡겼다가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부분,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아무래도 투자를 맡기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갈 수 있다는 부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드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분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형태고요. 증권집합투자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의 증권의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거를 우리가 통상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법상으로는 이러한 유가증권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증권집합투자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파생된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50% 이상 초과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나머지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법상으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산,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자산의 50% 이상을 초과해서 투자하는 유형의 펀드를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이러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비중에 따른 구분이 없이 혼합해서 투자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라고 법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어느 한쪽의 비중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투자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잘 아시는 MMF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가 있겠죠. 이것은 별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펀드 자산의 100%를 단기금융 자산에, 단기금융 상품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보통 통상 MMF 또는 단기금융 펀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펀드의 구조를 보시면요. 펀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체가 펀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투자자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을
투자를 직접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주체가 바로 이제 투자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실제 이러한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판매 회사 또는 투자 매매 중개업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쉽게 보실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보험사가 이러한 판매 회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실제 운용하는 회사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산운용회사, 실제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수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회사가 자산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운용까지 하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럴 해저드라든가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회사와 실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법상으로 분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운용하는 회사가 지시를 하면 실제 신탁업자는 이 지시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이제 주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주체는 뭐 역할은 미미합니다만 실제 펀드의 기준가를 매일 산출한다던가 또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투자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발송하는 그런 제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사무관리회사가 또 하나 주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펀드의 유형은 뭐 굉장히 많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법적 형태에 따라서 신탁형 펀드와 그리고 회사형 펀드 그리고 조합형 펀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신탁형 펀드는 가장 많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투자 신탁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회사형 펀드는 사실 이제 주식회사 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서구 사회에서 많이 펀드로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투자 회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적은 규모의 조합을 형성해서 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조합형 펀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법적 형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용 구조에 따른 분류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물론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방식 외에도 굉장히 뭐 최근에 펀드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운용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펀드 그리고 폐쇄형 펀드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공모 펀드 그리고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운용을 하는 사모 펀드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펀드와 해외에서 만들어진 펀드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해외 역외 펀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 또는 해외 시장에서 펀드를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신탁은 투자자와 운용하는 회사 간의 계약 관계를 맺는 거고요.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형태이지만 운용하는 회사와 투자자가 회사와 주주의 관계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이러한 구조로 주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의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집합투자업자는 이제 이사회 성격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는 주주 뭐 이런 관계로 주주와 이사회 관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업자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운용을 한다라는 부분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같은 범위입니다만 법상으로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이사회 그리고 투자자는 주주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운용하는 형태나 또는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는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냥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펀드에 대한 유형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좀 분류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개방형과 폐쇄형 펀드.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돈을 납입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폐쇄형 펀드는 일정 기간 동안은 투자자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폐쇄형 펀드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펀드가 조성이 돼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투자가 되고 이 특정한 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의 자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해외 유전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중간에 돈을 찾아가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형 펀드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가형 펀드와 단위형 펀드가 있을 텐데요. 추가형 펀드는 투자자가 언제든 내가 돈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형 펀드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자금을 받고 더 이상 자금을 받지 않는, 그리고 이 돈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러한 단위형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나 특정한 사업에 집중해서 돈을 투자하는 형태의 펀드가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일정한 금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를 만들 때는 특정한 자금만 모으고요. 더 이상 자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뭐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공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상으로 사모펀드는 특정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아주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49인 이하로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공모펀드는 다수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는 데 반해서 사모펀드는 법상으로 규제가 상당히 자유롭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최근에 펀드 상품 많이 가입을 하실 텐데요. 펀드는 법상으로 지금 주식형 60% 이상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채권에 100% 투자하는 채권형, 그리고 혼합형이라고 해서 주식 50% 이상은 주식 혼합형, 그리고 50% 미만은 채권 혼합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펀드를 고르실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 역시 매일매일 기준 가격이라는 게 산출이 되고 있고요. 이 기준 가격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매일매일 반영이 되는 펀드의 전체적인 통칭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실 때 기준 가격이 현재 많이 올라갔는지 또는 많이 빠졌는지를 보시고 빠져 있을 때 투자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가격은 역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펀드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또는 기준 가격이 많이 빠져 있으면 향후 반등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펀드에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수익이 얼만큼 과거 수익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는 수익은 좋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펀드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수익이 균등하게 나오는 펀드가 좋겠죠. 그래서 몇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표준 편차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 편차는 다른 일반적인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펀드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펀드가 얼만큼 수익이 골고루 균등하게 나오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펀드 수익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베타를 역시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베타 지표는 이 펀드가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시장과 이 펀드의 수익률이 얼만큼 괴리를 보이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역시 베타 값이 크게 되면 투자하고 있는 자산과 이 펀드의 수익이 괴리가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운용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베타가 좀 작을수록 시장과의 괴리가 적은 부분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젠센 알파,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는 각각 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 대비해서 수익이 얼만큼 잘 나오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각각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펀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 대비 실제 나오고 있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값이 높을수록 우수한 펀드다라고 생각하시고 펀드를 선정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펀드의 개요와 그리고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